여기에서 분화가 터지면 화산재가 엄청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도쿄도예요. 도쿄도를 전부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뭐 일본은 진짜 완전히 가라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본 망했다. 폭삭 망했다.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간다 그러는데 완전히 뭐 잃어버린 100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에게 영향이 과연 없겠느냐? 결국은 여기까지 분명히 영향이 오겠죠.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이렇게 영향이 올 겁니다. 이제 일본 정부로서는 재난 방지 교육 같은 것도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머니도 거기에 만화 표지에다가 그렇게 날짜를 박아 넣은 이유가 경계심을 가지라고. 그때 안 오면 더 좋겠지만 내 꿈에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예지몽이 왔을 때 일어났지 않느냐. 이번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 예지몽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해서 만화책에다가 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근데 사실 일본 국민들은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 재난 교육 같은 거는 잘 돼 있어요. 오랫동안 역사 속에 일본은 항상 지진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진이 이제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하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하고 어디로 피난처를 마련해 놓고 미리 이런 것들은 교육은 잘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화책에는 분명히 올해 7월 5일 새벽 4시 18분에 쓰나미가 밀려온다. 터진다. 폭발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 미리 예고하면 그날에 예를 들어서 고지대로 가서 잔다든가, 그날은 다른 데 가서 뭐 홋카이도로 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목숨 건질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이 할머니가 그렇게 예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그 예지몽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 거죠. 그렇긴 한데 그거는 과학자들이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날짜를 정확히 딱 예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게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휘둘리지는 마라. 어디까지나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일본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질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이게 후지산이잖아요. 그죠? 후지산이 분출했을 경우에 사실은 지금 후지산이 분출한 게 100년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0년 주기로 터지는데 지금 주기보다 조금 더 벌써 터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터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응축된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폭발하면 지난번 폭발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분화가 터지면 이 색깔이 화산재가 엄청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30cm, 요 짙게 회색으로 보이는 거 이거. 이 부분이 30cm고 좀 옅은 데가 8cm고 더 옅은 데 1cm, 아주 희미한 회색에는 0.01에서 1cm 정도.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도쿄도예요. 도쿄도를 전부 다 덮어버려요. 찌바현하고 여기가 가나가와현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화산재가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가나가와현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도쿄도 일부 지역은 완전히 뭐 30cm 쌓여버리면요. 아예 차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정전 다 되고 뭐 거의 사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분화되는 그 분출되는 화산재가 도쿄돔을 가득 채우는 한 350개 정도 가득 채우는 양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걸 이제 만약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다 깔려버리면은 저거 복구하는데 진짜 예산도 많이 들 테고 에너지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리고 기능 마비됐던 거 그거 어떻게 다 복구하는데 엄청난 이제 시간과 에너지와 자금이 들 거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일본에서는 이 거대 지진이 한번 왔을 때 난카이 트레프트에서 거대 지진이 온다 그러면 후지산도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뭐 일본은 진짜 완전히 가라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본 망했다. 폭삭 망했다. 뭐 그 얘기가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뭐 잠긴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지질학자들이 아까 32만 명 정도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 정도 돼요. 1억 2,500만 중에 죽는 사람이 32만 정도면은 대부분 산다는 거잖아요. 인명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동일본 대지진 때 2만 명 가까이 죽었는 것에도 상당한 쇼크였는데 지난번에 고베 대지진 때도 한 6천 명 넘게 죽었죠. 그렇긴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32만 명 엄청난 인원인데 그렇지만 일본 전체 인구가 1억 2,500만 정도 되니까 비율로 따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정말 그렇게 얼마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인명은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닌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인프라 같은 게 전부 다 망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간다 그러는데 이제 완전히 뭐 잃어버린 100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렇긴 한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IMF 겪고 나서 나라 망했다 그랬죠. IMF 왔을 때. 뭐 나라 망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2년 만에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그 뒤로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됐다고. 그건 뭘 말하느냐니까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파괴는 건설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노후된 게 많아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 벌써 5, 60년 전에 전부 다 깔렸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노후돼가지고 이거 뒤집어엎어서 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사회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한꺼번에 막 전부 다 파괴돼 버린다 치자.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새롭게 완전히 다시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전부 다 새롭게 개조를 하고 새롭게 스타트 할 수 있는 우리 IMF 때 완전히 다 썰어버리는 것 때문에 새롭게 심은 그 인프라들이 굉장히 뭐랄까 미래지향적이고 새롭게 심은 인프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은 얽히고 설켜가지고 쉽게 건물들 쓸만한데 쫙 썰어버리고 새로 짓기가 애매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막 어떤 일을 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붕괴가 됐다, 아니 금이 갔다, 도저히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밀어버리고 새롭게 짓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완전히 새 건물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도 옛날에 IMF 때 이후에 그렇게 해서 발전했듯이 일본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순간적으로는 팍 지마가 있긴 있지만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새롭게 스타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할머니 분이 만화 그랬던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꿈을 꾸면서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뒤의 상황이 상당히 고무적이더라는 거예요. 일본 국민, 살아남은 일본 국민들이 모두 다 일심 단결 해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단결심이 굉장히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게 중앙집권 체제였잖아요. 그죠? 나라는 이미 전부 다 관리를 다 파견하고 중앙집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의 중앙집권되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봉건제였잖아요. 봉건제라는 거는 지방자치제가 지금 발달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그 지역의 영주들이 다 최고의 힘을 쓰는 그리고 그게 이제 쇼군이라고 있어가지고 쇼군한테 조공을 바치는 형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제일 그랬잖아요. 자율성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결이 잘 안 돼요. 일본 전체가 하나로서. 그랬는데 그래서 일본 사회학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일본도 한번 대재난을 한번 당하거나 어떤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한번 민족으로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하나의 사실이 있어야지 일본 국민들이 단결할 수 있는데 그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일본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침략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항상 내부끼리 싸움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내부가 단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 엄청난 재난이 닥친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그 일본인들이 일심동체로 협심 단결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일본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샘솟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만화책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하나의 그 역사적인 경험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뭐 일본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거나 완전히 망해버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방금 이 그림들 다 그리면서 설명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교토대학 명예교수인데 가마다 히로키라는 교수가 지진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2035년을 경계해가지고 앞뒤로 5년 정도 해가지고 이때 100%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여기에서 뭐 70%, 80% 확률을 뭐 또 이번에는 80% 확률을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심이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림 보면 그 주기적으로 다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산이 명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100%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대비할 거 아니냐 이거. 100%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람은. 다만 스팸이 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2035년 앞뒤로 5년 해가지고 10년 그 사이에 100% 온다 이렇게. 그 100%를 얘기해야 일본 국민들이 와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바로 옆 나라에서 이렇게 거대한 지진이 발생해서 일본이 거의 막 그 폭삭 망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물론 뭐 바다를 끼고 옆에 떨어지긴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영향이 과연 없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아까 그 할머니가 예언한 그 지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이렇게 밀려올 거예요. 이렇게 밀려오면은 결국은 여기까지 분명히 영향이 오겠죠. 이렇게 영향이 올 겁니다. 오긴 오는데, 그런데 아마 에너지는 많이 떨어져서 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는 충분히 대피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여기서 터졌다 그러면 이제 막 경계심 울리고 하면서 재난 메시지 다 오고 하면 금방 이제 한국에서는 대비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쓰나미에 대한 피해액은 물론 뭐 여기 어느 정도 쫙 잠기는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南海트래프트에서 아까 말한 9.1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대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일본 전역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한국에게도 영향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 때 이게 터지면서 이 일본의 해안선이 5.3m 더 태평양 쪽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있던 바다 속에 있던 이 육지가 솟아오른 거란 말이에요. 솟아오르다 보니까 해안선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때도 분명히 그렇게 퍼질 텐데, 이제 이게 흔들림이 분명히 한국 이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 전달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워낙 거리가 멀고 또 바다를 한 번 더 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 경주에서도 한 5점 얼마인가 지진이 왔었잖아요. 그죠? 그걸로 보면은 그때도 분명히 일본의 지진하고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 5.0, 뭐 5에서 6 정도의 어느 지역에서는 지진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때 사실은 일본에서는 6 정도 오는 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요. 일본은 내진 설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오래전부터 다 되어 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6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큰 그게 없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 그동안 지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건물들 같은 것들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게, 물론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다 내진 설계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한 7, 8 정도까지는 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가 있을 거다. 그렇긴 하지만 괴멸적인 뭐 피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한국은 뭐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떠미기준 TV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한일 역전이라는 이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일본의 여러 가지 이런, 옛날에 일본이 아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힘의 균형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일 역전을 얘기할 때는 한국이 일본 한편만 가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은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게 아니냐. 그게 내 취지였는데, 지금 오늘 이제 했듯이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한국이 앞으로 약진할 일만 남았고, 일본은 여러 가지로 지진 문제라든가 다양하게 정말 어려운 문제만 쌓였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일 역전은 상당히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본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비판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한국이 더 심하다, 뭐 이런 이제 인식을 보인, 댓글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였는데, 지금 앞으로는 내가 볼 때 확실하게 한일 역전이 이제 지속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 속에는 이 힘의 역학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영상들은 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얘기들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새겨 보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미기준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you